제 17포인트 역의 운송인입니다. 역의 운송인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14년대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문항으로는 꼭 운송인과 관련돼서 한 문항, 두 문항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021년도에는 두 문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문제를 한번 대비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나올 확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화물상하증이나 그냥 물건 운송인은 나올 확률이 높은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운송에는 어쩌다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대비한다. 148조에서 150조에 관한 조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는 거죠. 148조입니다. 여객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그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냥 조문 그대로 외우면 되겠죠. 손해배상의 액은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의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 운송인의 경우는 137조의 정액배상주의가 있고요. 여객에 대한 어떤 것은 뭐 우리가 전 손해액이죠.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배상 책임주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 정하죠.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문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과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책임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는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도받은 수화물은 운임을 받은 경우에만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출제가 됐죠.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임을 받은 경우에만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문항이고 21년도 그렇게 나왔어요.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10일. 그죠? 요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8조는 이제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이 있을 때는 채무나 통지 등을 이제 하지 않는다. 67조에서 이제 예외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150조입니다.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실 유무를 따질 때 그 여객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 여객 운송인은 이제 운송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용인은 이제 운전하는 기사죠.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거죠. 운전기사를 봐야 됩니다. 가용인은.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밑에 보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객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객 운송인과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여객이 입증하는 겁니다. 운송인 그죠? 그다음에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겠다. 자 여기 이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라 이런 거죠. 상법상 여객 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문항입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한 손해를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48조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제1항이요. 손해를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첨삭해야 된다. 148조 2항에 나와 있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는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죠? 149조 1항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책임이 없다. 틀렸죠?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3번이 틀렸네요.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9주 이항 10일 내에 여객이 요 10일 잘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여객이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 상사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 규정을 준용한다. 67조를 준용한다 이런 거죠. 시험에서는 67조를 준용한다 이러고 나와요. 그죠? 그럼 틀리는 거죠. 67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맞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도 틀린지 아닌지도 모르고 선생님들 그 지적도 안 하고 그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런 걸 지적을 안 하니까. 자,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인도받지 않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운송인의 사용인의 그죠 가시를 입증할 자는 여객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인도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객 운송인에 대한 문제는 독자적인 거로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대비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번 좀 우리가 148조와 150조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운송인 다 풀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중적객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